대부분은 그거예요. 뭔가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뭐 해야 좋아져요? 뭐 해야 금방 빠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은 결코 내 몸의 건강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은 어깨랑 가슴 이렇게 한번 할 건데, 하다가 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몸 가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이즈 머신은 한 손씩 하는 걸 좋아합니다. 두 손으로 잡으면 약간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중심을 잡아놓고 바깥으로 길게 빼면 밑으로 통제해서 잡기도 좀 편하거든요. 레이즈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소지 약지에 무게 걸어놓고 멀리 밀어버린 상태에서 밑으로 떨구는 느낌으로. 마지막 세트는 가볍게 두 손으로 하겠습니다. 중량이 좀 약하지만 몸이 다 힘들 수 있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데, 가동성을 좀 밑으로 많이 내리진 않지만 위로 쭉 뽑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피면은 어깨 자극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할 때 한번 보세요. 자극 풀리는지. 쫙 피면 당연히 쥐어 짜지면서 어깨 자극이 가야 되는데, 풀리시는 분들은 이거 승모로 받아서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깨를 쥐어 짜면 돼요. 이렇게 전공으로 쭉 뽑으면서 어깨를 쥐어 짜는 느낌으로 올라가시면은 가동범위가 크면 클수록 분리도도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이 오죠. 당연히.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중요한 게 중심 잡는 거거든요. 근데 무게를 내릴 때는 약간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약간 뒤로 빠져야 돼요. 그리고 밀면서 팔꿈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이 앞으로 살짝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 중량이 지금 저한테 좀 무거운데 제가 그게 지금 잘 안 됩니다. 왜냐면 평소 안 해서 그래요. 저번에 제가 덤벨 프레스 말씀드렸죠. 오버헤드 프레스도 안 하고 덤벨 프레스도 잘 안 하셨으면 어깨를 어떤 걸로 키우신 거예요? 어깨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는 어깨 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주변 근육들. 저번에 어깨 운동할 때 보면은 여기서 깔짝거리잖아요. 그럼 얘한테 되게 강한 중량을 실을 수 있고, 다른 딱 고정돼 있으니까 무게 걸기가 되게 쉽잖아요. 이런데 중심 안 잡혀도 그냥 밀리니까. 근데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중심이 안 잡히면 레그 프레스 대체해도 돼요. 이래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흔들리니까 머신으로 대체해서 어깨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가동 범위 같은 게 안 나와서 전공 같은 데 안 뽑히면 이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넓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옹골찬 느낌으로 좁아지게 되게 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포즈를 잡을 때 착 펼쳐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느낌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어깨가 좋아 보이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미스 머신으로 프레스 많이 할 거예요. 제일 편하거든요. 어깨 자극 잘 걸리고. 근데 아셔야 돼요. 가동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등받이 하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등받이가 없으면 그나마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바닥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면 스탠딩으로 했을 때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럼 몸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로 중량을 바닥부터 지지해서 중심을 잡고 밀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예쁘게 커요. 대신에 마지막은 드랍으로. 여기는 진짜 좀 골고루 있는 느낌이긴 한 것 같네요. 그죠? 헬스장 갔는데 거기 체육관 주인은 등을 좀 좋아하나 봐요. 등모신밖에 없는 거야. 헬스장 관장님들의 문제예요. 자기 약점인 부위 머신을 많이 놓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성원 선수가 네 운동하려고 머신을 구성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깨달았는데, 본인은 이상하게 등머신이 많던데 헬스장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머신 브랜드 엄청 따지시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느끼고 배울수록 느끼는 게, 제가 요즘에 엑스커트 머신으로 배우고 있는데 유텍 엑스커트 머신이죠. 진짜 자극이 뒤질 것 같아요. 진짜 안 배웠을 때는 사실 사이벡스 써보고 와 사이벡스 진짜 좋다 부드럽다
그리고 스트렝스 라이프 것도 되게 좋아요. 진80이라. 그래서 아, 브랜드가 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느끼고, 근데 제가 운동을 배우고 나니까 뉴텍 엑스커트 진짜 햄스트링이랑 안쪽 막 찢어질 것 같이 자극이 오고, 그래서 야, 이거는 기구 탓할 게 아니구나.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나 고수분들은 기구를 아무거나 써도 잘 먹이는 방법을 아는데 초보자일수록 좀 좋은 기구 쓰면 잘 먹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초보자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 자극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궤적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머신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운동을 제대로 배우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고급자들이 더 좋은 머신 썼을 때 더 자극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보자분들이 나는 초보니까 좋은 머신을 써야 돼 보다는 나는 머신마다 이게 다르네 라고 느껴진다면 그거는 내가 운동을 아직 잘 못하는구나, 더 배우겠구나 라고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배우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제 친구는 네. 나는 내 체형에 뉴텍이 더 잘 맞아서 잘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체형적인 것보다는 좋은 머신을 쓸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해머 스트렝스, 이거 너무 큰 거예요, 제 몸에. 궤적이 이렇게 된 게 좀 이상하고, 배우니까 달라요. 배우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알겠는 거예요. 그 체형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원래 잘 쓰는 궤적을 쓰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 머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도 내외전을 걸고 미는 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외회전을 걸고 미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해머 스트렝스는 외회전으로 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야, 뉴텍이 더 좋아, 뉴텍은 내회전이야, 이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외회전보다는 내회전으로 찍는 거 느낌이 더 잘 줍니다. 왜냐면 가슴 근육은 팔에 붙어 있는데, 윗팔뼈에 붙어 있는데 바깥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돌아가서 숙이 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뭐 프리웨이트 덤벨로 하게 되면 돌리려고 그러면 어깨가 떠버리잖아요. 근데 머신은 그냥 이 상태에서 안으로 쪼여 들어가기 때문에 내외전으로 수축감을 잘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슴이 되게 잘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외국인이라 그래서 다 큰 게 아니거든요. 뭐 션클라리다 뭐 이런 선수도 있고, 보디빌더들 대부분 작아요. 일례로 지금 요 그립, 이렇게 잡고 미는 그립 자체가 외회전을 주고 미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안쪽이 약했어요. 안쪽이 약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는 게 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뉴트럴로 잡고 하는 어깨 머신 자체가 자극을 아예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이 자극이 너무 좋고 앞쪽이 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이 하나였으면 이제 여러 가지를 갈 수 있어진 거예요. 후면 어깨를 하고 가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은 근데 대부분 먼저 하고 소근육 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가슴이 제가 좀 발달해 있다 보니까 가슴을 먼저 하면요, 가슴으로 다 먹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어깨를 해도 가슴으로 그냥 가버리고 힘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계획을 안 잡고 중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게 오늘의 컨디션을 봐서. 그래서 저는 운동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잡지 않고 시작하면서 그날의 컨디션을 봐요. 요즘에 컨디셔닝 받으세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왼쪽이 약간 올라오고 이렇게. 네, 제가 이쪽이 이렇게 떠 있는데 또 질문해 주시는 게 이거 있죠. 불균형이다. 내리는데요, 한쪽만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그래요. 불균형인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는데 균형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중요한 건 앞에를 좀 푸는 게 중요하고요. 이도 안쪽이랑 여기 안쪽, 그런 데가 좀 풀려야지. 여기 단축된 게 풀려서 뒤로 좀 넘어갔는데,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앞쪽을 풀어주고, 등이 아프다고 등 푸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풀어야죠. 견갑 거근 풀어야 되는데, 승모근이랑 풀어야 되는데 등 뒤쪽을 푸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풀려있어, 이미 근육이. 그래서 앞쪽 근육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불균형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불균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컨디셔닝이라고 하면은 막 그냥 조져가지고 막 긁고 막 피 터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안 아파요.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 브라이언 박. 안 아파요? 그분은 잠이 와요. 진짜 살살하고 딱딱하게 잡혀있을수록 더 살살 들어가요. 뭐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러면서 뭔가 본인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본인이 막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컨디셔닝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배우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해주면 말이 안 되는데 다 이래요. 맞아. 완전 안으로 내외전 걸리잖아요. 내외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예. 의자가 이 정도 높이면 조금 높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앞쪽 어깨에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각을 조금 의자를 낮춰놓은 이유 자체가 좀 들어가게 하려고 좀 세워놓은 상태고, 원래 같으면 얘가 약간 올라가야 돼요. 이 정도. 그러면은 내외전이 걸리더라도 밑으로 약간 떨어지니까 어깨에 부담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나는 어깨에 걸리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자를 낮춰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머신 자체가 축이 밑에 있어요. 얘는 밑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뒤로 빼려고 하다 보면 어깨에 걸립니다. 이 궤적대로 가려고 하셔야 돼요. 과도하게 밑으로 꺾이진 않더라도 내가 얘가 밑으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갈 거예요. 절대 과도하게 뭔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은 그거예요. 뭔가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뭐 해야 좋아져요? 뭐 해야 금방 빠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은 결코 내 몸의 건강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급하게 내가 빼야 될 때 뭐 2주 뭐 다이어트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이렇게 했더니 엄청 빠졌어요. 그럼 이걸 내가 평생 해야지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름길로 생각하는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안 되고, 루틴이 됐건 식단이 됐건 휴식이 됐건 뭐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인 틀은 되게 일반적인 게 좋다는 거, 일반적인 거를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쉬려고 말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니까. 저를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이 저를 팔로우를 해주시면서 무대에서 뒤에서 봤는데 몸 좋았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유튜브 하고 그 운동 코칭만 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무대가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저한테, 뭐 유명한 선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팔로우 해주고 DM 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뿌듯했어요. 이루고자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제 몸을 가지고 실험을 좀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머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궤적이 밑으로 떨어지는 궤적을 내가 위로 받으려고 하면 어깨에 무리가 온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뭘 의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에서 가슴 운동을 할 때 팔꿈치가 가려고 하면은 어깨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잡고 앞으로 밀면 어깨가 전인이 살짝 되죠. 이렇게 일부러 밀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 말린 쪽 어깨가 손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오버해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깨가 걸리는 건데, 가슴을 주려고 하면 가슴 근육은 손이 아니라 윗팔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손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가야 돼요. 어깨가 가면서 팔꿈치가 순서적으로 가야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견갑이 뒤로 모이면서 가슴이 늘어납니다. 근데 어깨도 심지어 이렇게 떠 있는,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사람이 손을 내리려고 하면 어깨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얘를 위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의자가 너무 밑으로 가서 얘가 올라가진 않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한쪽 어깨가 말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손을 내리려고 해서 어깨가 걸리는 게 아닌지.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깨를 뒤로 보내려고 해도 되게 안 가요, 생각보다.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다 이걸 가려고 그래요. 어깨 먼저 가보세요 해도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왜냐면 손으로 운동하니까. 그래서 팔꿈치를 아예 피고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에 패드로 밀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야 어깨가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깨 먼저 가보세요 하면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 완전 펴요. 완전 핀 상태에서 어깨. 이게 먼저 되고 나서 팔꿈치. 그러면 이걸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이렇게 갈 수 있어지죠. 근데 여기서 팔꿈치가 아프다. 그럼 너무 많이 간 거야. 그냥 가슴이 딱 늘어나는 지점까지만 가고 그 상태에서 축을 걸으시면 돼요. 가슴 운동하면서 어깨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안에 걸려 있을 겁니다. 요거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조금 가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이크 들어갔죠? 이거 소리. 팩덱 플라이 하실 때 여기로 미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걸로 밀면은 말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리면 느낌이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슴 근육이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걸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축감이 더 좋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 자체가 견갑이 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척골에 받쳐서 밀어야지 가슴이 올라가요. 이거는 하면서 느낌을 찾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난 그래도 여기가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축감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척골에 받치고 밀어야 윗팔뼈가 옆으로 딱 오면서 윗가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척골에 걸어놓은 채로 그럼 팔꿈치 살짝 내려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이 가면 어깨에 걸리죠. 그게 아니라 여기다 걸어놓고 어깨가 먼저 가는 거예요. 어깨가. 그럼 등이 뒤로 밀리면서 가슴이 늘어나죠. 이 상태에서 윗팔뼈를 옆으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돼요. 오늘의 운동 끝.